이번 시간에는 퇴직소득 관리, 자, 근로소득 원천의 근로소득 관리의 퇴직소득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원이 중도에 퇴사했었을 때 일정 급여의 퇴직금을 산정을 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요. 그 퇴직금을 산정하는 방식과 상정하고 나서의 원천 징수를 어떻게 공제를 하고 지급을 하는지에 대해서 퇴직소득 관리에 대해서 퇴직소득 관리를 통해서 확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퇴직소득이라는 것은 퇴직소득 금액에서 우리가 말하는 퇴직소득 공제, 뭐 근로연수 공제나 환급급여 공제액을 제외해서 과표를 만들고 거기에서 산출세액을 계산을 해서 산정을 하는 게 기본적인 퇴직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 세금 징수하는 방법입니다. 자, 퇴직소득은 결과적으로 확정된 소득을 말하는 거겠죠. 뭐 예를 들어서 한 해에 한 회사에서 뭐 한 회사가 아니더라도 두 번에 의해서 두 번 퇴직금을 산정받았다. 뭐 이런 경우야 합산을 해서 신고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한 번에 대해서 퇴직이 발생되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퇴직 소득은 확정된 소득으로서 마무리가 짓겠죠. 뭐 한 회사에서 두 번의 퇴직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들이 뭐 흔치는 않겠지만은 발생되는 경우가 있겠죠.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법적으로 하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는 범위들이 뭐 예를 들면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나 아니면은 전세자금이 무주택자가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뭐 근로자나 배우자 또는 뭐 가족들 부양 가족들이 뭐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게 될 때 회사에 중간 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중간 정산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중간 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직장에서 두 개의 퇴직 소득이 발생했다는 것은 퇴직 직전에 중간 정산을 하고 당해에 중간 정산을 하고 조금 몇 달 있다가 실질적인 퇴사를 한 경우 이 경우에는 퇴직 소득에 대해서 두 번 신고하게 돼 있죠. 그 두 번 신고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도 추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한 해에 두 번이 있으면 정산을 해야 되겠죠. 우리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 연말정산 할 때도 종전 근무지에 대해서 합산을 하는 것과 이 퇴직소득에 방금 두 개의 퇴직금이 중복이 두 개의 퇴직금이 같이 발생했을 때 합산하는 게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퇴직금 계산 부분에 있어서 항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퇴직금 계산. 자, 일단 퇴직금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해야 될 작업이 있는데요. 퇴직자의 퇴사 일자를 사원 등록에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송아지 씨가 2018년 5월 25일 날 퇴사한 걸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 5월 25일 날 송아지 씨가 퇴사한 걸로 퇴사일을 적습니다. 이 퇴사일을 적어야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퇴직금 계산에 대해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퇴직금 계산을 클릭을 하시고 퇴직 일자를 적으셨다면 F2 조회를 통해서 퇴사자가 이제 퇴사자의 정보가 나옵니다. 이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퇴직금을 어떤 식으로 산정을 할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상단에 보면 수당 설정이 게 있습니다. 자, 우리의 급여 신고 자료, 급여 제장을 통해서 퇴직금을 계산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포함되는 급여로 하겠냐 안 하겠냐의 유무를 체킹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5로 돼 있는 것은 뭐 5가 퇴직 계산 미사용이라고 오해하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 1번을 누르면은 5가 될 겁니다. 1번 누르면 5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선택한 부분에 있어서는 요 퇴직 소득 급여
급여 명세서의 급여 명세서 항목에 월차 수당이 있으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퇴직금 상정 급여 때 총급여에 더해십시오라고 우리가 구분을 지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대 부분에 있어서는 공제를 하고 퇴직금을 산정을 하고 싶다 싶으시면 이쪽에서 퇴직금 계산해서 0을 누르시면은 식대 부분에 한해서는 총급여 계산할 때 식대 부분이 빠져갖고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 부분을 확인을 하시는 란이 요 란입니다. 그리고 지급 설정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요 지급 설정은 우리가 퇴직소득 원천지수 영수증상에 관련된 내역을 추가적으로 입력하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실제 얘기하는 우리 급여 자료 입력에서 수당 공제 항목 등록하는 것과 흡사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계산 설정이라는 곳이 있는데 계산 설정을 눌러 보시면 자, 기본적인 계산 세팅 값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퇴직금 기본 계산 방법에 있어서 이 설정 부분인데요. 연할로 계산을 할지 아니면 월할로 계산을 할지 아니면 일할로 계산을 할지 아니면은 기간으로 계산할지 일정 기간에 대해서 아니면은 우리가 노동부 방식에 따라서 계산을 할지에 대해서 퇴직금 계산 방식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고 여기에 해당되는 항목을 체킹을 하셔갖고 퇴직금을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급여 일할 개설 적용 설정이라는 것은 중간정산 시 우리가 퇴직금 중간정산 시 급여 일자를 계산할 경우에 설정하는 것인데요. 중간정산일이 25일일 경우에 급여액이 한 달치 급여의 31분의 25만큼의 급여를 나눠서 계산을 할 때 적용을 하냐 안 하냐를 체킹하는 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당 사항이 있으시면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년 계산, 우리가 기본적으로 365일인데요. 윤년 계산에 해당될 때는 적용을 누르셔서 당해가 윤년에 해당된다면 적용을 누르셔서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송하시 씨에 대해서 기본적인 퇴직자에 대한 자료들을 불러왔습니다. 요 불러왔었을 때 우리는 5번 노동부 형식에 맞게끔 퇴직금을 산정을 할 건데요. 자,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나머지 값들이 저절로 불러와집니다. 우리는 입사일자나 퇴사일자 이런 기간 일자 부분에 있어서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정상적으로 급여자료 항목에 수당 설정과 이런 부분들을 회사에 맞게끔 설정을 하셨으면 저정적으로 급여 계산을 되게끔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급여는 우리가 지금 89일의 급여를 합이라고 하는데요. 노동부의 퇴직금 계산 방식은 요 부분의 합에서 89를 나눠서 365분의 30으로 해서 총 날짜 1477일로 계산해서 이 금의 퇴직금이 나옵니다. 요거를 계산으로 잠깐 보시면은 참고로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이 총 금액이 1, 2, 0, 2, 4, 6, 4, 0에서 89일 나누기 89 그 다음 곱하기 30분의 6년이 하니까 365 곱하기 전체 1477일. 자, 이렇게 해서 16401,779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맞게끔 이렇게 퇴직금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퇴직금이 계산이 되는데요. 여기에 상여 부분을 보시면 지금 송하지 씨 같은 경우는 퇴직 전 1년 동안에 상여가 없기 때문에 산정이 안 돼 있지만 여기에서 이 퇴직금의 1년 직전 1년에 상여가 있게 된다면은 12회 3개월치만큼에 대해서 상여 부분이 반영이 돼서 이쪽으로 상여가 들어갑니다. 그럼 상여 부분과 이 부분에 있는 금액을 더해서 89로 나누고 아까 전에 했는 계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예상 퇴직금이 산출이 됩니다. 이렇게 퇴직금이 산출된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맞게끔 우리가 계산이 복잡하지만 요 복잡 산식에 의해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이렇게 작성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런 산식은 한번 해 보시면 알겠지만 별도로 퇴직금 산식이 프로그램 통해서 정확하게 계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산 시작일과 종료일 그리고 근속 용소 기간 요런 부분만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그 부분이 정확하다면은 퇴직금에 대한 급여 입력은 급여 계산은 완료가 되는 겁니다. 여기 중간 정산이라는 내역이 있는데 만약에 송아지 씨가 중간에 정산한 부분이 있다면 중간 정산 내역이 이렇게 나와서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송아지 씨는 소득세가 퇴직금이 1,600만 원 정도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빼면 1,590만 원 정도의 퇴직금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활용을 해서 퇴직금을 계산을 하는 항목이 퇴직금 계산이라는 항목이고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원천징수해 갖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퇴직소득 자료 입력에 들어가셔서 자료를 반영해야 됩니다. 자, 직접적으로 5월 달에 송아지 씨에 대해서 자료를 불러올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 송아지 씨에 대한 기본적으로 퇴직 계산에서 계산을 했다면은 기본적으로 퇴직 계산했던 자료 항목을 불러오게끔 돼 있습니다. 불러오면 우리가 별도의 작업을 거치지 않고 퇴직금에 대해서 이렇게 저절로 입력됐고 우리가 퇴직 계산과 똑같은 형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퇴직금 계산을 하지 않고 바로 퇴직소득 자료 입력에 들어가서 해당 사항을 입력을 하게 되더라도 별도로 차이점은 없으니까 퇴직금 계산 방식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직접 입력을 사용하든지에 따라서 맞게끔 움직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식으로 보면은 퇴직금 계산 방식이 훨씬 편하긴 편할 거예요. 그죠?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자, 밑에 과세의원 연금계좌 명세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거는 퇴직사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이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요 명세에 퇴직계좌 취급자, 뭐 아니면 사업자 등록번호, 계좌번호, 입금일 이런 금액을 입력해서 이연퇴직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 란입니다. 요거를 보셔갖고 해당 사항이 있으시면 참고해서 이렇게 반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액계산 중간 내역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기존의 퇴직 계산과 동일하게 퇴직 소득 자료 입력이 완료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별도로 우리가 위에 있는 월별 마감을 눌러서 마감을 하면 추후에 변동사항이 있더라도 고정된 값으로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우리가 퇴직소득 자료 입력을 완성을 했다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퇴직자에게 퇴직소득 원천징수가 마무리됐으니까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처럼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부를 하면 됩니다. 자, 요게 근로소득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내역인데요. 이렇게 발부를 하면 될 거고 우리가 5월 달에 퇴직금을 지급을 했다면은 우리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5월로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퇴직소득자의 원천징수 내역과 퇴직금 내역이 산출되게끔 나옵니다. 이렇게 마감을 해서 신고하고 납부하시면은 퇴직소득 계산이나 이런 부분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셔야 될 사항 중에 하나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사원 등록에서 기본적으로는 퇴사일에 퇴사를 하게 되면 중간정산이 없으면 이렇게 마무리 짓는데요. 아까 전에 제가 얘기 드렸듯이 동일 기간에 중간정산도 있고 퇴직소득자도 실질퇴직도 있었을 때 어떻게 입력하는지를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송아지 씨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중간 정산을 실시를 했다고 가정하고 중간 정산은 2018년 3월 31일에 우리가 뭐 무주택조여서 집 사기 위해서 필요하거나 이런 이유 때문에 중간 정산을 했다고 하면 자, 2018년 3월 31일자의 퇴직금을 계산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퇴사 연월에 퇴사 연월을 정상적으로 적진 않고 정산 시점에 정산 시적일이 우리가 2014년 여기 입사 연월이니까 중간 정산이 한 번도 없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정상 연월이 2018년 3월 31일. 뭐 지급자도 뭐 동일이라면
자,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퇴직금 계산에서 자, 송아지 씨에 대해서 3월 30일까지 퇴직금을 정산할 수 있게끔 불러오는 부분을 불러오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설명한 것과 똑같이 하면 처리하면 될 것 같고, 이분 같은 경우 3월 31일까지 퇴직금은 1,5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소득세는 뭐 37만 원 정도가 되겠죠. 뭐 이렇게 정리가 됐었다면은 우리가 퇴직소득 자료 입력에서 3월 달이죠. 3월 달에 자, 송아지 씨를 불러와서 정산 부분을 확인을 하면 이렇게 중간 정산 부분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기존에 신고한 것처럼 근로소득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3월 달 작성할 때는 이 부분에 맞게끔 퇴직소득이 산출이 되겠죠. 이렇게 퇴직소득이 이렇게 해서 신고를 마감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송아지 씨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2018년 3월 30일에 중간정산을 했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별도의 상황이 있어서 2018년 실질적 이퇴사를 5월 25일 날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밑에 부분에 있어서 이 퇴직 날짜와 이런 부분이 별도로 추가적으로 나오게 돼 있는데요. 지급일도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했던 퇴직금 계산과 똑같은 식으로 움직이시면 되는데 일단 먼저 똑같이 움직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송아지 씨의 실질적 퇴사 2018년 4월 1일부터 계산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계산됐었을 때 우리가 정산 시작일은 우리가 중도 퇴사자의 중간 정산의 종료일의 다음 날에 해당되기 때문에 2018년 4월 1일부터 2018년 5월 25일 현실적인 퇴직까지의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이렇게 계산됐었을 때는 자, 1,595만큼 퇴직금이 계산이 되는 걸로 알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는 것은 별도의 중간정산 내역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돼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 퇴직소득 자료 입력에서 중간정산 부분을 합산을 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정상적으로 퇴직을 했다면 자, 5월 정상이 되죠. 자, 이렇게 정상적으로 했던 이 금액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중간정산이 같은 해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F2를 누르면 자, 우리가 중간정산을 했던 부분에 있어서의 내용들을 불러오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가 됐었을 때 아까 전에 우리 퇴직금 계산에서 자, 여기에서 나오는 이 금액 지금은 그때는 납부를 했지만 이렇게 납부하지 않게끔 된 이유가 중간정산과 최종 부분을 합쳐서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별도로 납부가 아닌 이 부분이 환급이 나오는 결과가 나오게 된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근로소득자의 중도 퇴사자 부분에 있어서 합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같은 해에 같은 해에 퇴직금이 양쪽 다 발생된다면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서 정산을 해야 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렇게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보면 5월달 자, 이렇게 퇴직소득 금액이 이 금액이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환급세액 부분이 오히려 나옵니다. 이 부분을 이제 확인하시면 5월달 지급 금액에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눌러 보시면 5월 자, 보시는 것 같이 29,670원의 환급 금액이 나온다는 것을 여기 퇴직소득 자료와 똑같이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고 마감을 지으시고 5월 달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6월 10일까지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퇴직소득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